GTX-T가 김포와 부천 구간에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Y자 노선은 불발됐는데요. 인천 지역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인천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포 지역 주민들도 GTX-T 노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포와 부천을 잇는 반쪽짜리 노선에 불과하다는 주장인데요. 서부권 2기 신도시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가 24일 열립니다. 이번에는 키즈 부문이 신설됐는데요. 세계로 나아갈 차세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도 이번 부천 국제 비보이 대회에 출전합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진조크루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일 속에 있던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이 공개됐지만 지역사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이번 노선의 기점이 된 김포에서도 반발이 상당한데요. 서울을 통과하지 않는 짧은 노선 때문에 서부권 2기 신도시는 정부 대책에서 소외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불만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4차 국가철도망 수준에서는 이 정도 사업이 제한되는 것이 맞다라고 연구진이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진이 제안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였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안입니다. 투자 대비 타당성이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정 여건의 한계 이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긴 노선의 경우에 타당성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노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 정치권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대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기존의 건의안 노선을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하겠다.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과 김포시장의 공동 입장입니다. 다른 노선과의 연결 또는 환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지역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출퇴근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서울 직결 노선이 아니면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연구진 발표에 대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하루 만에 10,000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입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보다 연구진의 예상 사업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부터 김포 부천 노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김포 하남 노선 유치를 위해 서명 운동까지 벌였던 한강 신도시 주민들은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무조건 광남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1차로 국토부를 갈 예정이고 일단은 원안 사설을 위해서 6월 달 발표 전까지 강력하게 추진을 할 생각이에요, 저희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지옥철 대신 광역급행철도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서부권 2기 신도시 주민들. 지자체 유치 경쟁까지 부추겼던 노선이 사실상 반쪽짜리 모습으로 나타나자 기대는 실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지역 사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GTX-D 노선에 대해 인천공항과 검단, 김포를 아우르는 Y자 형태 노선을 요구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천시의 희망은 불발됐죠. 인천 지역 주민들은 인천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선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입니다. 김포 장기동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약 20km 구간을 잇는 노선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주장해온 Y자 형태의 노선안과 비교하면 인천공항이나 서울로 연결되는 구간은 제외됐습니다. GTX-D 노선안이 발표되자 인천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들은 국토부 발표 당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노선안이 인천 패싱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선 반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를 정부에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인천을 무시하고 패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TX-D 또 인천공항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고요. 노선에 포함된 검단 지역 주민들도 이번 GTX-D 노선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천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선택된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부천에 갖다가 붙여놓고 그것도 완전하게 연결하지도 않는 그 반쪽짜리 노선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놓는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찍어 바르고 아무데나 갖다가 붙여놓고. 인천 지역 주민들은 저마다 노선 수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준비 중인 상황. 그간 Y자 형태의 GTX-D 노선을 주장해온 인천시는 국토부의 이번 공청회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GTX-D 노선과 공항철도 고속화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Y자 노선이 형성된다는 논리입니다. 베스트에 근접한 그 정도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정부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요구할 건 더 한번 찾아보고 또 하겠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할 계획. 이번 공청회에서 추가 검토 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노선은 사실상 철도망 계획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인천 패싱 지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이 김포와 부천 구간만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구간이 축소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용범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죠. GTX-D 노선 등 주요 철도망 계획을 공개했는데 우리시가 요구했던 GTX-D Y자 노선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공청회 결과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GTX-D Y자 노선을 동시에 건설해달라고 인천시가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어제 공청회에서 무산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천 시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은 GTX-D Y자 노선이 건설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인천 시민들을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픔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 국회의원님들, 인천시의회가 다시 힘을 합쳐서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사업 비용 등 타당성, 또 수도권 지방 간 투자 균형 등을 고려해서 김포 부천 노선으로 제안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공청회에서 GTX-D Y자 노선이 좋은 의견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로 실망스럽고요. 김포 검단 계양 부천 종합운동장 노선은 12개 역이고 운행 길이는 68km입니다. 사업비는 약 7조 원 예상되고 있고요. BC값도 약 1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노선은 청라 누원시티 작전역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14개 역이고 운행 길이는 8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9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BC값은 1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검토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께서는 GTX-D Y자 노선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 Y자 노선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십니까? 네, 300만 2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와 국회, 총리실,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며 저는 국회 앞에서 1인 시도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서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송영길 후보와 홍영표 의원께서 이번에 출마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한 분이 100%로 당선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책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을 포함한 인천 시민들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범 인천시 의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예술계가 전체적으로 주춤한 상황인데요.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가 2년 만에 열리면서 이번 주말 내로라 하는 춤꾼들이 부천에 모이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막바지 연습 현장에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춘 현란하고 화려한 춤사위. 부천에 연고를 둔 창단 20년 차 유명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입니다. 이달 열리는 전국 비보이 대회를 앞두고 호흡을 맞춰보는 순간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창단 이후 국내외 300여 개 대회를 휩쓴 베테랑 댄서들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런 활동이 한번 멈췄었는데 다시 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이런 연습 활동만 아니고 외부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떨려요. 키즈 부문도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브레이킹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차세대 선수들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천에 사는 12살 김민규 군은 설레는 마음으로 생애 첫 비보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하지 말고 웬만하면 우승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많이 춤을 춰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춤을 추고 세계 1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간만에 열리는 경연회장. 전국에서 온 남녀 성인과 키즈 댄서 30여 명이 무관중 현장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생동감 있는 대회 현장을 만날 수는 없지만 부천 비보이 대회는 아시안 게임과 24년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저희 대회가 첫 번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 남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전국 비보이 대회는 주말인 24일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가 24일 막이 오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진행으로 이어지는데요. 비록 비대면으로 팬들과 만나게 됐지만 올해 대회는 더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 리더 김헌준 대표와 사전 녹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게 됐는데 이제 대회 준비 막바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준비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눈여겨볼 게 이제 키즈 부문이 좀 추가가 됐어요. 예. 이 키즈 부문이라는 게 SNS에서도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춤추는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혹시 키즈 부문을 추가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키즈 부분을 이번에 도입하게 된 계기는 미래지향적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후진 양성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네.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선도해서 많은 키즈들을 양성해내고 그런 키즈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요. 또 그런 어린 친구들이 그런 무대를 보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참여를 해서 그리고 또 실력 있는 한국의 그런 명맥을 이어나가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키즈들이 또 크고 해야 결국 이 비보이의 인프라도 커지고 할 텐데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브레이킹이 이제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또 채택이 됐어요. 앞서도 질문 드렸지만 이 국가대표 미래 꿈나무들을 발굴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 키즈 종목이 그것 때문에 추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파리올림픽 브레이킹 추가된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또 우리나라가 어떤 경쟁력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지난 2018년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유스 올림픽에서 비보잉 종목이 한번 시험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워낙에 뜨겁게 현장에서 진행이 됐다 보니까 IOC에서 이 비보이를
이 브레이킹 자체를 반드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받았고요. 그 뒤로 이제 20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종목이 채택이 됐고, 또 이 뉴스 자체는 사실상은 대한민국 비보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빅 뉴스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한국 비보이가 전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메달 유치에서도 좀 욕심을 부려볼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이런 퀴즈 이번에 2024년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보잉 종목 자체가 쭉 이어갈 거를 예상을 한다면은 한국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어린 친구들을 계속 발굴해내야 되는 게 맞고요. 한국 이번 24년에 오는 올림픽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IOC에서도 비보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또 이 올림픽에서 계속 종목이 개최된다고 하면 결국 길게 봤을 때 이 어린 아이들의 성장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일 개최되는 전국 비보이 대회 관전 포인트 있으면 혹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비보잉 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굉장히 다른 성향들끼리 이렇게 맞붙을 수 있고, 나는 이런 춤이 좋고 나는 이런 춤이 좋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심사위원들이 냉철하게 본인의 그런 주관과 객관화를 동시에 잘 부합해서 심사를 볼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춤을 그냥 좋아하면 돼요. 이기는 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기니까 항상 이기니까 나는 이 춤이 좋아가 아니고요. 이 춤은 내 스타일이야.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은 비보이를 한층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기는 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춤을 그대로 응원하면 된다. 이 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관전 포인트와 함께 저희도 비보이 대회 흥미롭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의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부천시는 22일 부천 상동의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3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대부분 70대에서 90대 고령층으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 19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이 홍영표 의원에게 거짓 주장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19일과 21일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 탈당 경력자 감산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송영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탈당 경력자 감산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으며 탈당 경력자 감산 조항 개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원회로부터 확인 공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의원은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만큼 홍영표 후보와 캠프 관계자가 거짓 주장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군가, 군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까지 20만 명이 동의하면서 남녀 평등 징병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죠. 부족한 병력 자원 확보와 성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논의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권 신장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화두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불필요한 성대결 소모전으로 흐르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건강한 논의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